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장기간 피부에 영향을 주는 물질들에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피부에서도 노화가 개인에 따라 빨리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는데요. 피부과 의사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노화된 피부 상태를 젊은 피부로 되돌리는 마법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델로 피부과 안지수입니다. 한 30대 중반에서 한 40대가 됐을 때 얼굴이 예전 같지 않다. 처진 것 같기도 하고 색깔도 좀 칙칙해졌고 눈가에 주름도 보이는 것 같고 이런 노화의 변화에 대해서 나한테 닥치기 전에는 노화의 특징을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먼저 이 사진을 보면은요. 두 분이 굉장히 닮았죠. 사실은 이 두 분이 같은 분인데 왼쪽은 23살 때이고 오른쪽은 100년 후인 102살 때이십니다. 이마, 미가, 눈가 전체적으로 주름도 있고 검버섯이라든지 이런 색소병변들도 보입니다. 대표적인 노화의 사인들이고 이분도 역시 같은 분입니다. 방금 첫 번째 할머니에 비해서는 좀 더 주름이 깊고 더 노화가 좀 많이 진행된 것 같고 색소도 굉장히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노화가 개인에 따라 빨리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알려지게 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한국 여성 3,447명에서 생활 습관과 피부 측정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주름이 가장 많은 하위 25% 사람들에서 어떤 공통적인 점이 있나를 찾아봤더니 자외선 노출이 특히 많았고 또 하나는 수면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이분들 중에 43%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한 분들에 비해서 주름이 훨씬 심했고요. 이것은 자외선이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건데 같은 피부에서도 햇빛에 노출되는 얼굴이나 목이나 손등 같은 부위에 특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노화에 비해서 더 먼저 시작되고 심하게 관찰이 되는데요. 이 사진은 30년 동안 운전을 한 69세 남자분의 사진으로 왼쪽으로 계속 햇빛을 보니까 왼쪽 뺨에만 이렇게 광노화가 심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심한 주름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광노화는 주름이 많이 생기거나 하는 일반적인 노화가 심하게 오는 양상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광노화만의 특징은 색소가 얼룩덜룩하게 많이 생기고 또 피부암의 위험성이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광노화가 진행된 부위의 조직을 일부 떼서 현미경으로 봤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봤더니 보라색에 있는 게 표피고요. 여기가 진피입니다. 진피 안에 이렇게 진한 핑크색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콜라겐인데 젊은 피부에서는 콜라겐 기둥들이 꽉 채워서 피부를 잘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화가 된 피부에서는 피부도 굉장히 얇아져 있고요. 진피에서도 콜라겐이 느슨하고 사이사이 하얀 구멍들도 많고 색깔도 굉장히 연하죠. 그런데 광노화를 보면 콜라겐이 아예 없습니다. 심하게 진행된 곳에서는 외부에서 자외선이 진피까지 영향을 줘서 콜라겐을 심하게 파괴시키고 다른 물질로 이제 대체를 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차이점은 이분은 일주일에 한 10시간씩 운동을 하거나 그랬겠죠. 그랬더니 확연하게 이런 주름도 심하고 색소도 심하고 합니다. 광노화가 무섭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은 수면 습관인데 55%의 사람들이 6시간 이하의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 그룹이 수면을 충분히 하는 그룹에 비해서 심한 주름과 탄력 저하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습관 면에서 음주와 흡연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일주일에 소주 7잔 이상을 평균적으로 마시는 음주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주름이나 탄력 저하가 심했고요. 또 흡연자군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주름이나 탄력 저하가 심했습니다. 실제로 흡연은 피부과에서 자외선 다음으로 노화를 심하게 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연구가 많이 돼 있는데 두 분도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차이는 왼쪽 분은 담배를 안 피고 오른쪽 분은 1년에 한 60각 정도 담배를 피시거든요. 보면은 눈가라든지 입술 위 주름이 굉장히 심하고 요 살이 많이 빠져 보이는 이게 스모커스 페이스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겨울이 끝나고 황사의 봄이 와서 관심이 많은 대기오염에 대한 분인데 이런 실내외의 공기 오염 물질도 장기간 노출이 되면 피부 노화를 심하게 한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아서 모공의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기를 우리가 숨 쉬면서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피부로도 바로 전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피부 장벽 기능을 약화시키고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러지를 심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노화도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실제로 미세먼지에 의해서 대로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얼굴에 색소랑 주름이 더 많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외뿐 아니라 사실 집안에서도 이런 미세먼지나 오염원에 노출이 되는데요. 요리를 할 때 고기 구울 때나 생선 구울 때 나오는 물질들이 발암물질이라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뿐 아니라 방향제라든지 캔들이라든지 곰팡이, 프린터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장기간 피부에 영향을 주는 물질들에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겠는데요. 그러면 과도한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수면 같은 경우에는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짐으로써 그것을 피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 노화를 늦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크림을 이제 잘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면 우선은 자외선 B와 A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선크림을 선택해야 되고요. 요즘에는 자외선 UVA1이라고 가장 깊은 피부까지 이제 닿을 수 있는 긴 파장대의 자외선 차단까지 할 수 있는 선크림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에는 보통 SPF와 PA 수치가 적혀 있는데 SPF가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정도를 말하고 보통 일상생활에선 15 이상이면 괜찮고요. 야외 활동에서는 30 이상인 제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섀도우는 50 플러스가 되어 있고 미국 제품은 60 플러스로 되어 있고요. PA는 UVA를 차단하는 정도를 말해서 플러스 1개부터 4개까지 정도를 나타냅니다. 근데 미국 제품들은 PA를 따로 쓰진 않고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적혀 있으면 UVA와 UVB를 모두 차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가급적 워터프루프 제품을 쓰시는 것이 지속력이 좋습니다. 수영을 할 때뿐 아니라 땀에 의해서 계속 씻겨져 나가면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워터프루프 제품이 좋고요. 요즘 제품 중에는 올데이 롱이나 원서데이 해서 하루에 한 번 바르는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하루에 한 번이라는 것도 진짜 한 번 바르면 안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에 바르면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체가 자외선을 받으면서 그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광불안정성을 좀 줄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전히 땀에 의해서 씻겨져 나가거나 닦여져 나가거나 하기 때문에 역시 2시간에 한 번씩 바르는 것이 좋고요. 이왕이면 항산화 성분이 포함된 선크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의 피부 손상은 결국 피부 안에서 활성화산소를 만들어서 피부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런 활성화산소 자체를 줄이는 항산화 성분이 같이 있으면 좋고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E나 페룰릭산이나 폴리페놀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백이나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기능성이 다중기능성 제품도 많이 나와 있어서 이런 제품들을 선택하면 좋고요. 어떤 타입의 제품을 쓸 것이냐는 부위에 따라 다른데 특히 눈가라든지 이렇게 흘러내리면 안 되는 부분은 스틱 같은 게 좋고요. 얼굴은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프레이는 피하고 또 민감성 피부는 겔 타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크림을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보면 얼마나 바를 것이냐. 이것은 티스푼의 법칙이라고 해서 보통 요리할 때 쓰는 그 한 티스푼이 5ml 정도 있거든요. 이걸 몸 한 부위마다 바릅니다. 얼굴 하나, 몸통 앞판 뒷판이 하나, 팔 하나씩, 그다음에 다리가 허벅지랑 종아리 하나씩. 그래서 몸 전체가 9티스푼 분량을 바르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놓치기 쉬운 부위가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귓등이 다 타 있거든요. 그래서 귓등이라든지 시간이 지나면 눈꺼풀에 색소가 그렇게 많이 생깁니다. 눈꺼풀이라든지 또 목덜미, 또 손등에도 색소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위에는 빠짐없이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할 경우에는 2시간 후에 똑같이 이만큼을 또 바르는 것이 좋고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쓰나를 연구를 해봤거든요. 근데 실제 사람들은 보통 이거의 4분의 1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SPF 30짜리를 발라도 적게 바르면 효과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SPF 3 정도의 효과를 보이거든요. 자외선 차단제는 SPF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양을 쓰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흐린 날이나 집안에서도 강한 실내 조명이나 모니터 앞에서도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고요. 개봉 후 1년이 지난 제품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산화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선크림만 바르는 것보다는 가리는 것들이 훨씬 효과가 좋고요. 요즘에는 옷이 얼마나 자외선을 차단해 줄 수 있느냐를 UPF라는 수치로 나타내고 있는데 보통 아웃도어 제품에는 표시기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입는 그 흰색 티셔츠 그건 UPF 한 5 정도 됩니다. 그건 SPF 4 정도 되고요. 레저 활동할 때는 UPF가 보통 40 이상인 것이 좋고 50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제품은 거의 98%를 차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단을 하더라도 햇빛이 가장 강한 오전 10시에서 12시는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티놀인데요. 레티놀은 비타민 A 중에 하나로 피부에 바르면 레티노익산으로 바뀌어서 피부 여러 층에서 여러 작용을 하는 물질입니다. 피부과 의사들이 비타민 A 크림, 레티놀 이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이 레티놀만 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레티놀은 이상이 된 피부 상태를 정상화하고 중요한 것이 노화된 피부 상태를 젊은 피부로 되돌리는 마법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각 층에서 노화의 사인이 약간 있다
있다고 했었죠. 그 노화의 사인을 각층에서 신기하게도 젊은 피부로 돌이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각질층은 재생되는 속도가 늦어지면서 각질이 많이 쌓이고 이제 피부 표면이 거칠죠. 근데 레티놀이 표면에서 필링 효과가 나기 때문에 피부가 매끄러워집니다. 표피에서는 얇아졌던 표피가 두꺼워지면서 피부가 튼튼해지고요. 피부 결도 많이 좋아지고요. 피부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광노화에서 생기는 그 멜라닌 색소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좋아지고요. 진피에서는 콜라겐이 많이 부러지고 적게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레티놀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덜 부러지게 해서 젊은 피부로 돌아가게, 콜라겐을 다시 이제 튼튼한 콜라겐으로 차 있는 피부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세 주름이 완화되고 탄력이 좋아지는데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왼쪽은 0.1% 레티놀을 4주 동안 매일 발랐더니 앞쪽에 있는 이 주름이 많이 엷어졌습니다. 여기는 사실 표정 주름이라서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4주에 이 정도는 굉장히 좋은 발전입니다. 또 오른쪽은 0.5% 레티놀을 12주 동안 매일 발랐더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주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색소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건데 왜 다 쓰진 않냐 하면 레티놀의 한 가지 좀 주의점은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서는 사용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못 쓰는 경우도 드물게 있거든요. 다음은 이제 안티폴루션 스킨케어예요. 미세먼지라든지 유해 자극을 차단하거나 제거하는 화장품에 안티폴루션이라는 이름이 요즘 많이 붙습니다. 근데 안티폴루션 화장품들은 너무 다양하거든요. 클렌저도 있고 크림도 있고 앰플도 있고 세럼도 있고 뭐가 안티폴루션이냐 하면 크게 봤을 때는 클렌징이라든지 자외선을 차단한다거나 이런 것도 넓게 보면 안티폴루션이고요. 장벽 기능을 강화한다거나 피부 보호하는 필름을 형성한다거나 이런 것도 안티폴루션이고요. 항산화제, 보습, 콜라겐, 색소, 항염 사실 피부과에서는 거의 뭐 좋은 거는 다 이제 안티폴루션이라고 사실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사실상 나빠진 걸 좋아지게 다시 되돌리는 것까지 안티폴루션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좁은 의미에서 진짜 안티폴루션 제품이다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오염원을 제거하는 이 클렌징과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제품, 손상을 최소화하고 줄이는 그런 항산화 제품을 말합니다. 보통 피부 유해 물질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미세먼지 있는 심한 날은 나갔다 와서 빨리 샤워를 하고 머리도 감고 옷도 세탁하고 이중 세안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중 세안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이 클렌저는 지용성 피지에 모공 안에 있는 피지에도 초미세먼지가 녹아서 피부에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오일이나 밤 타입으로 먼저 이제 세안을 하고 세안제로 한 번 더 세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있는 그 유해 물질들은 흡착력이 좋은 곡물팩이나 어떤 수치나 뭐 클레이 마스크 같은 게 잘 이제 제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는 것도 좋고요. 그 외에 뭐 공기청정기나 노출부를 가리는 거는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안티폴루션 케어가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는 것입니다. 크림을 충분히 바르는 것만으로도 항산화 화장품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항산화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항염증 하면 염증을 없애는 거고 항균 하면 균을 없애는 거고 이제 항산화 하면 좀 애매하거든요. 이 산화라는 게 어떤 우리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어떨 때 이걸 바르면 좋으냐 하면 자외선이든 이런 그 외부의 다른 유해 자극이든 모든 것들이 피부암을 발생시키든 피부 노화를 시키든 보통 이 산화적 활성기 산소를 만들어서 그걸로 그런 피부암을 만들고 주름을 만들고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을 일으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 산소를 없애는 게 이제 항산화제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항산화제들은 우리 피부에도 사실 있습니다. 그 원래 뭐 글루타치온이라든지 비타민 E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피부에도 원래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미약해서 우리가 자외선 아래 나가기만 해도 금방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글루타치온 같은 거 만드는 양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피부 안에 있는 항산화제는 자연적으로 노화해서 또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밖에서 먹거나 바르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비타민 C나 비타민 E, 토코페롤, 페룰릭산, 코엔자임 Q10, 폴리페놀 이런 제품들이 함유된 항산화제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쓰냐 하면 피부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과에 있으면 요즘에 건강보조제 어떤 걸 먹으면 좋아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보조제는 사실 뭐 두루두루 좋기도 하지만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추천을 간단히 해드리자면 우선 피부 진피의 탄력을 개선하고 피부 진피 콜라겐을 촘촘하게 채우고 싶다.
하면 콜라겐 펩타이드를 추천합니다. 이 콜라겐 펩타이드를 먹으면 이제 장에서 흡수가 돼서 피를 통해서 피부로 전달이 되거든요. 내가 먹은 콜라겐이 피부에 가서 콜라겐이 되진 않지만 그게 피부 안에서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를 자극을 줘서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을 잘 생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꾸준히 먹으면 피부 탄력도 개선되고 주름도 개선되고 또 보습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촉촉해지고 싶다, 빨리 촉촉해지고 싶다 그러면 히알루론산을 먹는 것이 좋고요. 이거는 이제 물을 많이 당기는 성분이고 흡수가 되면 피부로 잘 가기 때문에 역시 이제 먹는 히알루론산이 도움이 되고요. 보습과 탄력과 주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미백 항산화에 좋다. 그럼 이제 글루타치온을 먹는 것이 좋은데요. 이 글루타치온은 이제 백옥주사라는 이름으로도 주사제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먹으면 효과 없다던데 그러는데 이게 이제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먹으면 소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로 가기 전에 입안 점막에 붙여서 흡수시키는 필름 제제도 요즘엔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글루타치온의 흡수율을 높이는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자외선 차단제는 SPF 30 이상의 제품을 충분한 양을 자주 도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레티놀의 가장 좋은 효과는 늙은 피부를 피부 전층에서 젊어지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충분히 자고 과도한 음주나 흡연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안티폴루션 케어는 클렌징을 꼼꼼히 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항산화 제품을 사용하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목적에 맞는 이너 뷰티 제품도 이제 섭취를 한다면 더 이제 노화를 늦추고 좋은 피부를 갖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콜라겐 하루 섭취량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좀 넘어서 먹게 된다면 그게 또 피부에 더 좋아질지 혹은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보통 하루에 1g 정도 섭취하면 된다고 하고 보통 1g에서 5g 많이 드시면 근데 5g 정도만 해도 1g보다 많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연구가 된 것에 따르면 특별히 큰 문제점은 없었고 대신에 이제 위장관계 뭐 변비라든지 좀 그런 부작용이 오는 경우는 있다는 결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5g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는 아침에 선크림을 바르고 화장을 하고 회사에 출근하면 오후 시간에는 효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화장이 완성되어 있는 얼굴 위에 선크림을 또 덧발라도 혹시 피부에 악영향이 없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지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위에 사실 선크림을 바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꼭 피부에 나쁘다기보다 봤을 때 일단 나쁘잖아요. 그래서 덧바르기는 쉽지 않은데 사실 SPF 수치로 보면 같은 동일한 SPF 수치의 제품은 팩트든 그 선크림이든 효과는 동일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쓰시는 화장품 안에 SPF가 들어있다면 그걸로 리터치를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하십니다. 평소에 웨이트나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막 얼굴도 뜨거워지고 막 땀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고강도의 운동을 하고 났을 때 피부가 실제로 좀 많이 안 좋아질지 그럼 그 관리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을지. 사실 뭐 운동을 하면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끼시잖아요. 이제 피부 혈관이 이제 확장이 되는데 사실 그 자체는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대사에는 도움이 되고 피부에는 도움이 되는데 홍조가 있으시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혈관은 피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주 넓어질수록 더 빨리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얼굴이 달아오르는 운동이나 사우나를 자주 하시면 안 하신 분에 비해 1년 후에는 훨씬 더 진행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히 조금 그런 운동은 홍조 관점에서는 좀 자제하는 게 더 좋기는 하고요. 그렇지 않고 사실 이제 피부 여러 가지 관점을 봤을 때 뭐 특별히 홍조가 아니라면 피부에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좋죠. 이제 운동은 피부에도 네. 좋습니다. 운동은 피부에도 좋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네.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면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